서비스형 IT 기업들이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고 난 이후로부터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엔트로픽에서 새로운 자동화 도구를 발표했었는데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소프트웨어나 금융 서비스 및 자산 관리 부문에 걸쳐서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는 주식들을 앞다퉈서 매도를 했습니다. S&P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S&P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25년 4월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에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격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주워 담기 좋은 기회일 수 있을까요? 어도비 주가를 보면 2022년 연준이 금리를 한창 엄청 올리고 있을 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어도비도 그렇고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서비스형 IT 기업들이 거의 경기 침체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매출 성장, 어도비를 보면 EPS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계속하고 있죠. 문제가 이 성장세인데 EPS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 때마다 이 전망치를 하회해서 낮게 나올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 매출 성장도 이렇게 꾸준히 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번 하락이 이 IT 기업들이 AI에 잡아먹힐까봐 떨어지는 건데 이번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상회한 기업들이 71%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IT 섹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85%인데 확실히 실적 발표도 낮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기업들 미리 매맞아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온 기업이 있으면 회복을 하겠죠. 왜냐면 미리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이슈가 나온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이 순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우존스 섹터는 거의 양전에서 끝났는데 월마트나 코카콜라나 펩시 5% 3% 올라갔고 에너지들도 올라갔고 전력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금융 섹터도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매파였던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 금리가 상승할 거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것도 있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거의 찍고 있었고 S&P가 7,000을 거의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찍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던 참에 실적 발표 시즌 때 이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좋게 나오면서 하방을 촉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도 실적 발표 이후로 마이너스 30%까지 갔어요. 그래서 5년 전 주가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던 주식인데 이 AI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올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떨어진 거죠. 이 에이전틱 AI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더 발전할 거죠. 그 우려감 때문에 이 회사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겠죠. 이 AI 회사들보다 더 나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겁니다. 증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 회사들이.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 하반기에 6월 이후로 뭔가를 내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AI에 대적할 만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 나올 때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러겠죠. 이게 마스터카드랑 비자도 스테이블 코인에 잡아먹힐까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비자 주가를 보면 비트코인이 1억 7천을 찍었었죠. 거의 2억 가까이 갔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잡아먹힐까봐 떨어졌는데 하지만 이때 반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7월 8월 때쯤에 이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고 있고 도입시키는 방안을 회사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도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나 어도비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내부에서 정말 AI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빠른 시일 내로 뭔가를 내놓는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했었을 때 그 이상으로 빠진 상태고 2022년 때 한창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그래서 이 기업들도 이제 슬슬 사모아 가기 괜찮은 기업이 아닐 클로드 코워크, 에이전텍 AI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 이번에 프로젝트 지니를 출시하면서 이 비디오 게임 관련 주식들이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때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한 5%씩 막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악재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았는 구간에서 지난주에 구글의 지니가 발표되면서 유니티,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등 게이밍 회사들이 2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때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들이 겹쳐져 있는 상태고 거의 경기 침체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원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완전히 완화가 됐어요. 하지만 AMD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마이너스 7% 떨어지면서 이 반도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AMD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가 9.39 빌리언, 예상치였지만 1분은 10빌리언 달러를 뛰어넘을 거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번 AMD 1분기 매출 전망은 9.8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요약하자면 오늘 시장은 딥시크 때처럼 과도한 공포감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 때도 AI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에너지 섹터도 떨어지고 GPU도 사용이 덜 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엔비디아도 주가 그때 역대급으로 떨어졌고, 딥시크 때처럼 과도한 공포감이 오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이번 하락으로 인해 매수하고 싶었던 회사들을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으로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딥시크 때도 몇 주간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IT 기업들이 돈을 벌고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더 힘들면 이번에 사놓은 게 이제 수익으로 다가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마감 후에 이제 구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RM, 퀄컴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기술주 쪽으로 계속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